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대부분 학원이 이제 중3 학생들은 고등국어 미리미리 나갑니다. 할 게 많기 때문에. 자, 페이지는 61쪽 돌아오시면 되고 아까 저희 유형 31번 안 했었죠.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한 시험 문제라 제가 2교시로 뺐는데 일단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칠까요? 자, 요거는 그냥 이 별표의 의미는 시험 문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뭐 관련 문제는 이제 7번 문제 한번 그럼 풀어볼 시간 들어볼까? 요게 저희 지난 시간에 수체계 관련 문제인데 뭐 어쩌면 너가 실수라던가 수화수가 뭔지를 아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7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7번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만 잘 따라오신다면 보통 좀 수학 센스 있다 하는 친구들은 잘 맞춥니다. 어렵지 않게. 나왔어? 자, 1번 문제, 7번, 1번. 자, 실수가 되는 A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자, 2번 순허수가 되려면 5. 잘했는데? 자, 이 문제가 이제 말했지만 먼저 자, 시작하게 되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위에 쭉 보니까. 그 정리. 그쵸, 이거 이제 정리. 내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정리를 항상 먼저 하는 습관. 정리부터 해볼까요? 자, 얘 먼저 쭉 전개해보시면 정리해보면 되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i에다가 마이너스 3a 더하기 6i에다가 실수는 실수끼리 모아주시고요. i는 i끼리 모아주시면 요렇게 뭐야? 자,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자, 여기서 가죠. 첫 번째, 실수라는 말을 해석하면 어디가 뭐가 돼요? 그 허수 자리가 0. 그치, 요 자리가 0일 때가 돼야 되니까 i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찍는 거죠. 두 번째, 순허수란 말은 반대로 뭐가 돼야 돼요? 실수 자리가 0이 돼요. 여기가 0이 돼야 돼. 요거 2차 방정식이죠. 원래 풀어보시면 a 값이 0 또는 2개 나오는데 왜 정답을 5라고 쓰시는 거예요? A는 0이 아니라서. 오, 잘하니? 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제 수학 문제는 어딘가에 힌트가 나와 있을 거다. 이 말이 없으면 쌤, 그럼 정답 두 개입니다. 그렇게. 자, 아무튼 요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밑에 있는 문제가 이제 찐 대표 문제인데 8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게 일단 제가 좀 고민할 시간을 조금 드리고 얘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볼 거긴 해요. 벌써 고민해봤어?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 게 좀 더 대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너무 쉽고요, 솔직히. 8번 같은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8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하는 일이지?
자,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말로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정리하면은 아, 정리해서 일단 말로 해보면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 Z를 제곱하니까 I 그 허수 자리는 원래 부호에 마이너스 붙이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Z의 제곱을 실제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상상해 보시면 혹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쉬울까 어려울까? 그러니까 이 Z라는 게 물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의도일까 하면 그게 아니고, 오케이, 시간 없으니까 지금부터 필기 한번 해봐. 사실 이 문제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데 그거를 잠깐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자식 좀 풀이가 하나는 아니야. 제곱을 한다. 그럼 좀 빡셀 것 같아. 안 하고 풀 수 없냐는 거야. 그리고 자, 지금부터 얘를 안 하고 푸는 전략은요. 여기 어쩌면 지난 시간 내용과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수체계라고 불렀던 거 이렇게 안 나와. 요거 한번 앞에서 정리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부터 수체계 복습하면서 어떻게 풀라는 건지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장 큰 수가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이른바 복소수 맞아요. 보통 아마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복소수는 G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말했지만 복소수의 기본꼴은 무슨 꼴이라고 했죠? 보통 이제 G는 뭐 A 플러스 요런 꼴로 많이 표현한다라고 배웠고요. 왜 요런 꼴로 둬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뭐랑 뭐로 되어 있다고 했지? 실수가 될 때가 있고 허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실수가 될 때는 언제예요? B가 0일 방금 위에서 풀었잖아. B가 0이 되면 실수가 되고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B가 0이 아니면 뭐다? 허수. I가 살아있는 거를 허수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퍼져나가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내용이에요. 더 설명 안 할게요. 이제 허수로 가겠습니다. 허수라는 친구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뭐랑 뭐가 있다고요? 순허수가 순허수가 그러니까 너가 시간 날 때마다 이걸 한번 써보라는 거야. 이걸 써보면 좀 맛이 다르거든요. 순허수라는 게 있고요. 순허수가 아닌 뭐 허수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럼 질문. 순허수가 될 때는 또 언제예요? A가 0. A가 0일 때고요. 순허수가 아니란 말은 A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요 내용 맞아요. 그 우리가 방금 7번 문제 풀 때는 이걸로 푸신 거 맞죠? 7번 문제에서는 실수다 이걸로 푼 거잖아. 순허수다 이걸로 푼 거 맞아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그냥 G가 아니에요. G를 뭐 한 거예요? 제곱한 거. 자, 그럼 지금부터 이해를 해봐. 이미 이해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기 있는 수체계를요. 제곱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복소수를요, 제곱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도 다 제곱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의 결과를 이해하시면 이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알겠으면 도와줄래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럼 실수라는 친구는 혹시 제곱하면요, 항상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양이 돼요. 양이 사실 얘는 정확히 말하면 가능성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실수의 제곱은 양수, 풀어서 말하면 양의 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0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얘는 A가 그러니까 그냥 이 실수가 0일 때예요. 0이라는 수가 실수거든요. 얘가 실수면 0의 제곱은 0이잖아. 그럼 이제 양의 실수일 때는 언제라는 거야? 이 실수가 그러면 0이 아니면 돼요. 아시죠?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어떻게 해요? 양수가 나와요. 이렇게. 지금 제곱으로 다 해석을 해서 풀자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 얘는 제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석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허수.
혹시 윤정아 수로수를 제곱하면 뭐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수로수라는 걸 제곱하면 혹은 상상이 잘 안 되시면 하나 해보세요. 이런 거 제곱하면 이거 뭐나? 마이너스 즉 수로수는요 재밌게도 제곱을 하잖아요. 항상 뭐가 나온다? 쓸게요. 얘는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실수랑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허수는 특히 순허수는요 제곱을 해버리면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순허수가 아닌 숫자 그러면 제곱할 수 있을까 우리? 네. 예를 들어서 또 그러니까 헷갈리면 저처럼 예를 들어 보시면 돼요. 물론 상상이 되면 좋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순허수가 아닌 허수죠. 이런 거를 제곱하면 얘는 또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아니 아니 완전 제곱식인데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3 플러스 4 얘를 이렇게 수책으로 말하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여기도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기본적으로 순허수가 아닌 친구를 제곱하게 되면요 그 결과물,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물어보는 게 이 숫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쓴 것들은 다 뭐냐면요 그 결과물의 특징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결과물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순허수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수체계가 머리에 들어 있어야 되고 이번 문제를 푸시려면 제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곱을 했을 때 얘네들의 결과물을 이해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자 문제 가볼까요? 8번 문제입니다. 자 복소수에 대해서 g 제곱이 다음이 되도록 하는 x값 구하는 문제거든요. 도와줄래? 1번 문제. 자, 얘 지금 g 제곱을 했더니 자 1번 문제입니다. 음의 실수가 나왔대요. 이해돼? 다시 어떤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지금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왔다라는 말 이해돼? 네.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 그 말은요. 그러면 G 입장에서는 뭐라는 순환수 이렇게 풀면 돼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위에 7번 문제 업그레이드 문제야. 결국은 7번 같은 문제로 바꾸는데 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제곱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기본 베이스가. 제곱하면 엄청 오래 걸리고 힘들어. 해석하는 게. 그럼 이거 이제 풀 수 있잖아요. 맞아? 그 7번 같은 거 하는 거. 한번 더 해볼까? 자, 이 두 번째 문제. 어떤 G를 제곱했더니 양의 실수가 나왔대. 그 말은 G 입장에서 뭐라는 얘기인 줄 알아요? 실수 근데 조심하죠. 그냥 실수라고만 쓰면 안 돼요. 양의 실수가 나왔다는 말은 실수는 맞는데 뭐는? 영은 영은 아닌 실수가 나와요. 이거 있고 없고가 또 다른 겁니다. 고등부 수학은 너가 앞으로 보면 알 거야. 되게 이런 별거 아닌 거에서 실력이 갈려요. 그러니까 되게 더 엄밀하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 엄밀합니다. 0은 안 돼요. 왜?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0 빼고 어떤 실수가 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끝이에요. 아까 7번처럼 볼 수 있잖아. 이해돼요? 해석하는 연습만 조금 더 해볼까? 밑에 있는 문제. 자, 밑에 있는 문제. 9번 문제 우리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야. 제곱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는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할 때 웬만하면 윤정아 보고 하지 마. 머릿속에 수치기가 들어있고 상상해보는 거야. 실수를 제곱하며, 순허수를 제곱하며, 순허수가 아닌 걸 제곱하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해석하셨나요? 네. 자, 도와줘. 제곱했더니 얘는 그냥 실수예요. 그 말은 가능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자, 도와줘. 첫 번째 무슨 말이었어? G가? 그 실수를 가지고 이번에는 0 빼야 돼? 안 빼도 돼? 안 때려져요. 그쵸. 왜? 얘는 그냥
제곱하면 0 나오는 게 실수가 되거든요. 그 생각도 해야 돼. 얘는 그냥 실수니까 그냥 다 됩니다. 실수이거나. 또는 두 번째 뭐도 있죠? 그치,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이 순허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얘가 좀 특징이 좀 뚜렷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위에 7번 문제를 둘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모두란 말 보이세요. 그래서 그렇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9번 문제 밑에 공감이 있죠. 자,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책에 나오는 또 이런 비슷한 문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혹시 이거 맞춰볼 수 있나? 밑에 필기해봐. 추가 문제인데요. 자, 두 가지 정도만, 그러니까 비슷해요,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해석을 하는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는요, 혹시 이거를 만족하는 G는 무슨 말일까? 이거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앞에서. 어떤, 자, 복수수입니다. G가 있는데요. 이게 된대요.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쓸게요. 이걸 또 약간 하라는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 나 실수라는 얘기인 거 아시겠어요? 사실 켤레랑 원래랑 갖기가 쉽지가 않아. 딱 언제나 실수일 때만 갖다는 거지. 오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인데 이건 어때요? 어떤 복소수랑 비슷해요? 이거랑 같대요. 딱 순호수예요. 예를 들어볼까? 봐봐. 예를 들어서 헷갈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G가 2i면요. 좋아요. G가 2i면요. 일단 G 켤레가 얼마죠? 그러면 마이너스 2i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얘네들 어떻게 돼? 플러스 순호수를 또 요렇게 줍니다. 쓸게요. 이거는 순호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두 개까지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번 유형이 컨셉이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책에 관련해서 뭐 G가 실수예요, 순회수예요 대놓고 주면 쉬워. 그러니까 맨 위에 7번에서 쉬운 거야. 7번은 쉬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와. 제곱했더니 실수다. 이런 거를 만족한다 그러면 해석할 수 있겠는지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재밌어요. 자,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서 자, 어디로 가냐면요. 63쪽입니다. 자, 중간에 건너뛰는 것이 많으세요. 지금 고민 중이야. 오늘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가지고. 자, 일단 63쪽에 20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굉장히 또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한번 해볼 시간 잠깐 드리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1분 정도 드리고 요거는 제가 또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해보고 계세요? A는 3B는 죄송한데 문제는 A란 말이 없는데요. 복수수가 네. 3 빼기 2I 되게 도입부를 잘 시작하셨는데 자, 요게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있잖아, 윤종아, 내가 하나 말해줄까? 이 문제 되게 잘 풀었거든요. 처음 푸는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말해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다 배웠던 거 기억나? 네. 아까도 풀어봤잖아. 근데 이제 같다 문제구나. 오케이, 같다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정리해야지. 정리했어요. 이제 왼쪽도 정리해야지 봤더니 여기 지금 i가 없잖아.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i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모아줘야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써요. i가 없다는 말은 0이 있구나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얘랑 같고 얘랑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막 비교해서 부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일단 아니죠 정답이. 자,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이게 왜 아닙니까? 뭐 어디가 잘못된 걸까? Z가 복수성이니까 C라서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설명드릴게요. 그런 거야. 혹시 제가 이거 항상 설명할 때마다 드는 비유가 있어요. 혹시 근데 윤종기가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외국에 가끔 가보시면 우리나라가 저기 콘센트가 220V인 거 아세요? 그런 말 아세요? 외국에 뭐 동남아 이런 데 가면요 아마 일본만 가도 이렇게 저런 코가 아니라 약간 뾰족한 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110V라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비교를 한다는 거는 수학에서 비교를 한다는 거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보통 단위가 같은 그러니까 같은 급의 애들끼리 비교해야 돼요.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너가 그동안은 사실 항상 그러니까 실수가 너 인생의 실수가 전부일 때는 사실 실수 안에서는 다 같은 급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복소수라는 걸 배웠잖아. 사실 지금 G가 복소수예요. 얘는 실수보다 한 단계 위에 있고 실제로 복소수 안에는 실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허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왜 안 된다고?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실수죠. 얘는 지금 뭐예요? 굳이 말하면 복소수란 말이야. 얘네 둘끼리 말하자면 뭐다?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더 급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너가 앞으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G라고 두고 출발을 하면 안 된다가 이 문제의 전략입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기본골 강조하잖아. 이 문제를 말하는 것도 이 문제가 나거든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한다? 이 친구의 급을 여기 오른쪽이랑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출발한다고? 자, 도입부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도입부가 중요해요. 이 도입부를 못하면 못 풉니다. 이런 문제. 복소수 G라고 나오면 앞으로 다 쓸게요. 습관. 어떻게 된다고? 자, 문자를 빌려 쓰는데요. 자, 이렇게 A 플러스 B i 꼴로 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좋은 점. 여기 있는 A, B는 지금 뭔지 아세요? A, B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실수잖아요. A, B 자리가 실수라서 이게 급이 맞다는 거예요. 쟤랑 급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얘랑 얘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다시 이 상태로는 지금 안 된다는 말 이해했어요? 급이 높아. 저 G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얘네들과 상종할 수가 없다. 상종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비교를 해야 돼요. 같다.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끌어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첫날부터 말하는 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북소수는 못 끝나. 빠르면 금요일 끝난다고요. 이번 주 안에. 별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정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둘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같이 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A, B를 쓰면 안 돼. A, B는 빌려 쓴 거나 마지막에는 조립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23번 문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뭔가 시간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제가 또 그 다음 내용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시간이 애매해졌네.
욕심 부리지 말고 뭐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남은 거 몇 가지 내용은 뭐 다음 주 한 월요일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뭐 천천히 될 것 같아요. 윤주아 대신에 다시 천천히 하되 정확하게 따라와. 알겠지?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꼭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해서 제가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설명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날림으로 하면 그냥 진짜 수학 인생 망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학 인생. 특히 이 1학기 교재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이제 복소수 G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복소수 G, 복소수 G. 그러면 참을 수 없어요. 정답 4번이요. 4번. 오늘 되게 잘한다고 그래요. 4번이니까 아시겠어? 한 번 더. 이거 마찬가지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태로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하는 거 말해줘. 다시 한 번.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무슨 교훈인지 알잖아. 아, 켤레니까 그러면 약간 여기에 볼 바꿔요. 이렇게 바꿔. 그리고 얘랑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얘고 얘가 얘다라고 두면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같아요? 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갑자기. 다시 이게 지금 왜 틀렸다고 이 설명이? Z가 복소수라서. 얘는 복소수야. 얘는 뭐예요? 얘에서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말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이 비교가 이 급이 안 맞아요. 그래서 급을 맞춰주는 작업을 무시하는 말이지. 그게 뭐냐면 계속 말하지만 앞으로 습관 이렇게 나오면요 저는 진짜 그래요. 보자마자 이렇게 봐야지. 다시 더 좋은 습관은 A, B가 실수라는 것도 꼭 밝혀주세요. A, B는 실수로 해서 이제 급을 맞춰주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해서 켤레에서 같다 이렇게 해서 푸신 거 맞죠? 혹은 뭐 다르게 푼 게 있을까요? 5 플러스 3i죠. 아, 이거의 켤레가 이거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거의 켤레가 이 안쪽에 얘란 얘기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 거 맞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센스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지난 말이잖아요. 켤레끼리는 서로 켤레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 켤레가 얘란 말은 얘 켤레가 얘란 얘기예요. 뭐 그 정도는.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 뭐 하려고 했냐면 이 켤레 관련해서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예고했을 거야. 켤레가 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아직 켤레에 대해 할 말이 남았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못 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서 그냥 금요일 날에는 다시 금요일 날에는 6시고 여기까지 저희 둘밖에 없을 거예요. 좀 마음 편하게 제가 준비할 테니까 그냥 하는 걸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각각 문제 업그레이드가 이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시험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럼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끝났거든요. 다시 지금 우리가 봐봐. 앞장 넘겨보시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한번 정리해볼까? 우리 지금 60쪽 앞에 다 했죠? 아, 더 앞으로 갔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57쪽에 오른쪽 안 풀었잖아. 이거는 이제 푸시면 돼요. 오늘 했던 거 이런 뭐 위에 있는 같다 문제, 밑에 아까 그 뭐 이런 거 해봤잖아. 대입하는 문제. 오늘 이제 숙제로 드릴 거고요. 오늘 원래 58조 하려고 했거든요. 애매할 때. 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가 켤레에 관한 내용이야. 좀 몇 가지 성질이란 말 아시죠? 좀 특징 같은 걸 설명드리고 관련 유형 문제가 좀 중요한 시험들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아마 내 생각에 59쪽도 금요일날 해서 아마 요 두 내용은 좀 중요해서 금요일날 마음 편하게 할게요. 숙제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오늘 아까 60쪽은 저희 다 풀었죠. 유형 29, 30 했었잖아. 그리고 유형 31, 32도 했어요. 이제 위에 제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62쪽에 아까 유형 33 왼쪽 문제는 풀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형 34를 아직 안 했어요. 얘는 다음 시간. 숙제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유형 35는 또 했어요. 숙제고요. 유형 36도 안 했어요. 숙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아마 베이직세는 63쪽까지인데 방금 말했던 거 뺄 거 빼고 이렇게 아마 나갈 거니까 카톡을 잘 보든 혹은 방금 잘 들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라이스 볼게요. 자, 라이스에도 한번 구경 좀 하자며 이제 마무리 할 거라서. 몇 쪽이냐면 일단 지난번 숙제가 50쪽까지 숙제였잖아요. 근데 오늘 51쪽은 안 드릴게요. 51쪽은 아직 안 했어. 여기 아까 건너뛴 페이지입니다. 금요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금요일까지 못 끝낼 것 같아요. 양이 적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53쪽부터 숙제 아니었죠, 이번 숙제. 지금 한번 정리해보자면 53쪽은 다 배웠어요.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54쪽도 우리 배웠습니다. 아까 왼쪽에 유형 3번은 풀러왔었잖아. 그러니까 식 변형 기억나? 그냥 순진하게 대입하지 마세요. 뭔가 변형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유형 4번 방금 하고 왔게 안 하고 하나만 제기를 해볼까? 해석만 해볼까? 예를 들어 378번 문제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왔다라는 말은 Z 입장에서 뭐라는 얘기일까? 그런 식. 제곱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보고 하지 마세요. 네 머릿속에서 해결을 해야 돼. 머릿속에서 수치기가 들어있고 제곱을 하는 상상을 해봐. 혹은 상상이 안 되면 몇 개 해봐. 몇 개 이렇게 제곱해보면요. 음수를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배웠고요. 다음 장에 유형 5번. 우리 복소수에서 같다라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우고 딱히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 좀 남았으니까 온 김에 한두 개만 해볼까? 예를 들어서 386번 한번 해볼게요. 온 김에 아직 한 시간 좀 남았으니까 386번 문제. 그냥 같다 문제. 같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같다 문제 나왔다고 들뜨면 안 돼요. 거기 안에 복소수 G가 들어있으면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적보다 실수로 돼 있다. 같은 급이면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시간을 그냥 넉넉하게 드릴게요. 오늘 지금 안 나오길 마음 먹었으니까.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유수가 잘한다. 할만해 어떻게?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해보시면 는영 해보시면 x값 2개, y값 2개씩 나오잖아. 그래서 아마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없는 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유형 문제가 아니야.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그런 스타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에 가보시면 왼쪽에 있는 유형 6번은 그냥 숙제로 한번 드려볼까 해요. 사실 그러니까 유형 6, 그냥 말할게. 유형 6번이랑 7번은 사실 그냥 켤레 복소수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켤레 관계는 다시 윤종아, 켤레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가 예쁘다고 했지? 곱하기 동.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일단은요, 곱셈 공식, 그 콜라보 문제가 나오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한두 개 해볼까? 정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300, 근데 다 비슷해 보이는데, 300,
394번. 그래, 어려운 거 하나 도와줄게. 394번. 근데 어렵지 않아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아까 1교시에 했던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x가 저거고요, y가 이건데요, 이거 값 구해주세요. 대입하는 문제는 그냥 대입하지 마세요. 절대로 무조건 뭐가 있어요. 의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냥 대입할 일은 절대 죽어도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 고3까지 수업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나도 말하는 거는 단순히 지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3 때도 말했고 앞으로도 말할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외우면 돼. 대입하는 문제 무조건 뭔가 있다. 그거를 발견 못하는 친구들의 실력이 약한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윤종아, 이 문제는 뭐 할 것 같아요? 그 x, y를 좀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아, 저거 자기 유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대표해서 어? 간단하게 인수분해 문제. 이게 빠르네. 뭔가 이제 오른쪽에 식이 뭔가 눈에 있는 것 같아. 이제 좀 하도 많이 하고 와서 그런가 뭔가 좀. 네. 그 아까 말했지만 특히 편례 복소수, 편례 관계 두 개를 줬다라는 말은 다시 높은 확률로 합곱을 배웁니다. 합곱. 그럼 합곱하면 고3 졸업할 때까지 3종이 돌아야 돼요. 합차, 인수분해, 곱셈공식, 변형식.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내내 강조했고 연습을 충분히 시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그걸 몰라요 그러면 진짜 갑자기 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갑자기 막 현기증이 나요. 와, 어디서부터 손나야 되나. 이 문제는 인수분해. 근데 뭔가 냄새나는 게 인수분해로 안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인수분해도 하시고 시키는 거 끝까지 해서 꼭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들리네요. 중간에 잘못 풀었어요. 아, 괜찮아요. 시간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 문제 풀고 나면 얼추 마무리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숙제를 또 조정을 하긴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다 B 플러스가 좀 어렵다는 문제인데 겁먹지 마세요. 어려워 발자지. 마이너스 30이면 아, 까비. 마이너스 두 자리는 맞는데 30은 아니에요. 일단은 조금만 뭐 혹시 조금 뭐 비교해 보시면 둘 짝짓긴 하신 거죠.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로 묶어줄까요? 그 다음 요거 두 개도 묶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끊임없이 할 말이 생기는 전략이네요. 여기까지는 오셨어요. 아니 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유리화 했을 거니까 암산하면 요게 1 빼기 2i 나올 거고요. y가 1 플러스 2i 나왔어요. 네. 자, 켤레 관계죠. 켤레 관계란 말은 합이랑 곱이 예쁘다.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변형식 정사리 이 문제는요. 요 자리 변형식 자리인 거 아시겠어요? 네. 중3 때 넣었어요. 얘는 이렇게 변형해서 하나. 뒤에 있는 요 xy 자리는 얘잖아요. 그래서 곱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어디 뭐 틀린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한번 해봐 집에 가서. 네. 그냥 그러니까 대충 이런 흐름이었다고 치면 돼. 너는 계산 실수한 겁니다. 근데 오늘 되게 잘했어요. 오늘 털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사실 자 57쪽은 다음 시간 내용이에요. 조금 더 브리핑 할게. 이거 설마 24예요? 마이너스 24. 네. 그 마이너스 1 안에서 틀렸어. 아, 그 묶을 때 XY만 쓴 거야. 네. 근데 그거 1 묶어줘야 되는 거 왠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 맨날 하잖아. 그게 묶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 항상 1이라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꼭 명심해야 돼.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묶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 숫자 1. 1 곱하기는 어차피 곱하나 마나니까 살아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다시 57쪽은 다음 시간 내용이고 원래 58쪽가 58쪽의 유형 10번 방금 하고 왔던 거 기억나? 그레이딕슨에서 네. 복수 다시 복수수 G 나오면 뭐라고 들어가겠지? A 플러스 B. 그게 여기 유형인데 그냥 오늘 숙제로 여기는 빼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 숙제로 드릴까 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금요일 날 시간 맞춰 꼭 와주시고 한 번 더. 금요일 날에는 좀 진도하기 좀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너가 필히 이번에는 7점까지 해와도 최대한 가능하면. 그리고 오답 다 못 쓴 거 이제 오답 써 오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했고 금요일 날